한국 음식은 독이 들었다고요. 한국 식당에서 여성이 소리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 에밀리입니다. 제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만을 고수하는 곳으로 수많은 손님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제 요리 철학은 간단합니다. 프랑스의 정통적인 맛을 그대로 살린다. 그래서 저는 항상 클래식한 프랑스 요리만을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했죠. 혁신적인 요리를 시도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충실한 요리를 선보였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이 제 생각을 바꿀 큰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던 한 한국인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셰프였고 제 요리를 칭찬하면서도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셰프님, 한국 음식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맛있고 매력적인 요리들이 많아요. 제 생각엔 셰프님 같은 분이라면 한국 음식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 내가 프랑스 요리만 고집하는 셰프인데. 그 순간 한국 음식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던 저는 그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프랑스 요리만 고집해온 제게 한국 음식이란 너무 생소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셰프님,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프랑스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의 깊이가 있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차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손님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죠. 서울에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점이 많아요. 그곳에서 진정한 한국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슐랭 별을 받은 셰프인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었죠. 혹시 한국 음식이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음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서울에 가서 한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 결심이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이라고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전통적인 한국 음식점에서 첫 한국 음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내부는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 이미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차려진 상차림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온 음식, 바로 김치. 이게 김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김치는 그냥 배추에 고춧가루를 버무린 음식인데 이 김치는 정말 깊고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발효된 맛과 함께 짭짤하고 매운 양념이 입안을 강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잠시 그 강렬한 맛에 압도당했고 속으로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효 음식이 이렇게 강한 맛을 낸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된장찌개는 그야말로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된장 특유의 짙고 구수한 맛이 숟가락을 한 번 떠 먹을 때마다 제 입안을 감쌌고 그 고소한 풍미는 전통적인 프랑스 스프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더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하고 구수한 맛이다. 처음에는 그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 강렬함이 결국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발효의 힘인가? 라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들과는 달리 한국 음식의 발효 맛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불고기.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인 불고기는 그 맛에서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기 자체의 부드러움과 양념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정말 잘 어우러졌죠. 프랑스에서는 고기 요리도 섬세하게 다듬고 준비하지만 불고기의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프랑스의 고기 요리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죠. 다음으로 나온 잡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복잡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면의 부드러움과 각종 채소, 고기의 조화는 정말 섬세했죠. 하지만 이 음식 역시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면의 쫄깃함과 채소의 아삭함, 고기의 풍미가 모두 어우러지는 맛이었지만 그 조화 속에서 저는 여전히 이 음식은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의 맛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점점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에 발효된 맛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처음엔 너무 강하게 다가왔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제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전통을 느껴야 하는 음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의 발효 음식들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강렬한 맛이 외국인인 저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의 깊이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을 처음 경험한 제 입에서는 그 맛들이 정말 강하고 독특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매료되었죠.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인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 음식이 가진 고유한 맛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첫 인상은 점차 제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첫 인상은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효된 맛과 매운 양념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강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의 깊이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발효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발효 과정에서 오는 독특한 맛이 단순히 맛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 음식들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문화입니다. 사실 한국 음식에서 발효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일부분이었고, 음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발전된 과학적 조리법이 담긴 음식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문화이자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그리고 젓갈까지 모든 재료들이 특별한 조화를 이루며 발효되는 과정을 통해 맛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음식이 완성되는 것만으로도 한편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효 음식은 섬세하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발효가 잘못되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또 다른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나 된장처럼 발효된 음식들은 그 맛의 깊이와 풍미가 뛰어나지만, 그 발효가 잘못되면 유해한 질산염이나 미생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심지어 발효 실패로 인한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발효는 정말 과학적이고 정교한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유해 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발효 시간이 길어지면 미생물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그 맛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한국 음식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그 과정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적인 이해가 결합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그 전통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 레스토랑에서 언제나 프랑스 전통 요리만 고수해왔던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한국 음식을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 음식의 발효가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맛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음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강렬한 맛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의 발효된 맛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효 음식들은 그 맛의 깊이와 건강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는 발효 음식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맛에 반하면서도 그 맛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 음식은 발효 과정을 통해 그 맛을 완성하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 음식들은 발효가 잘못되면 히스타민이나 아민 성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외국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호흡곤란이나 두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히 그 사실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발효된 고기나 해산물 역시 만약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부패균이나 세균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 음식의 처리나 보관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음식의 본질적인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즐기려면 그만큼 발효 음식이 가지는 위험 요소도 염두에 두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발효 음식의 유익함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선 정확한 지식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발효가 잘못되었을 때 그 위험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그 문화와 과학적인 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김치와 된장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정도로만 여겼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과학적 지식까지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맛만큼이나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깊은 매력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지식까지 담겨있는 음식이었구나.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더 이상 단순히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전통과 과학이 어우러진 음식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깊은 맛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효의 섬세함과 관리의 중요성까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그 매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한국 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김치나 된장찌개와 같은 음식들이 제 입맛에 맞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강렬한 매운맛과 특유의 발효된 향이 너무나 생소해서 입에 넣기 전에 조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생각보다 훨씬 매웠고 그 발효된 맛이 매우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조금씩 먹어보면서 하나하나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맛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맛이 익숙해졌습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너무 묵직한 맛이 낯설었지만 그것이 점차 따뜻함과 진한 풍미를 주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할 때 저처럼 그런 강한 매운맛과 발효향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싶었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 김치와 된장찌개를 자연스럽게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 몸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배탈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도 들었죠. 특히 저는 발효된 해산물이나 고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줄 몰랐지만 김치나 된장찌개의 강한 발효 맛이 제 몸에 맞지 않아서 약간의 소화불량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맛에 적응해가면서 김치나 된장찌개가 주는 맛의 깊이와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경험들이 결국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한 맛이 불편하고 생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따뜻하고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경험할 때 겪는 부담이나 어색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그 맛의 진정성과 풍미는 정말 매력적이어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면서 저는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발효 음식에 대한 독성에 대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발효된 음식들이 제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조금 걱정되었어요. 발효 음식은 그 특유의 강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발효가 잘못되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먹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된장은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해한 질산염이나 미생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장 건강에 좋지 않으며 심지어 발효 실패로 인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 음식에 끌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진 한국 음식의 맛은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효 음식은 그 독특한 맛을 만들기 위한 자연적인 과정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조리법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발효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발효된 음식은 그 풍미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된장찌개나 고추장을 먹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발효된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을 느끼면서 저는 그 독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발효가 이루어진 음식은 그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인 조리법이 점점 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정말로 독성이 걱정된다면 저는 더 이상 한국 음식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맛의 깊이와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것이 단순히 위험만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지혜와 전통이 녹아있는 음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효가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확히 조리된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발효 음식이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 깊이 있는 맛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위험이 아닌 문화적 가치와 지혜가 담긴 소중한 전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독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깊이 이해하고 나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은 저에게 문화와 정서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 단지 식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고 전통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와 닿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만들어진 방식, 그리고 그 음식들이 지닌 깊은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배우면서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발효된 음식들은 단순히 맛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명력과 문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백 년에 걸친 전통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역시 한국의 농업과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지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정서와 가치를 느꼈고 그 맛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김치 한 접시가 단순히 매운 음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된장찌개는 그 깊은 맛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감동을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그 문화적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감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그 깊이와 풍미 속에 담긴 전통과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